와, 이렇게 닫아 놓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장난 아닌데 이거? 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엄청 작은 컴퓨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SSF라고 하죠. 스몰 폼팩터를 줄여서 SSF라고 하는데, 제가 알리에서 사온 케이스에다가 엄청 작은 컴퓨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리에서 사온 그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진짜 작죠? 진짜 그냥 한눈에 보기만 해도 작은데, 이거 이름은 A1P?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회사 이름은 ZZAW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 회사하고 제품이긴 하지만 그냥 봤을 때는 되게 생각보다 멀쩡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엄청 작게 생겼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은색으로 되어 있는 재질은 알루미늄이고요. 저는 한 64,000원 정도? 그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다가 RTX 4060까지 넣어서 컴퓨터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런데 케이스 사이즈를 보면은 제가 측정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줄자도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측정을 좀 해보려고요. 대략적으로 높이는 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로 길이는 한 20cm 정도? 그 다음에 이 케이스의 폭 있잖아요. 이 폭은 대략적으로 한 11cm 정도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 사이즈 케이스에 그래픽 카드가 들어갈까요? 이 안을 열어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이렇게 옆판을 따봤는데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먼지 거름망 같은 거 들어있고, 이것들은 아마 위아래 이렇게 먼지 필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 안쪽에다가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게 되는데, 메인보드 사이즈가 이제 미니 ITX라고 해서 가로 세로가 17cm 짜리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줄자로 사이즈를 쟀지만 그 17cm 짜리를 여기다 넣게 되면은 그래픽 카드를 넣을 자리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래픽 카드를 수직으로 꽂게 돼도 이 폭 자체가 그래픽 카드보다 작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원래는. 그런데 이 케이스는 비밀이 있죠. 메인보드는 이 면에다가 놓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이 반대쪽 면에다가 수직으로 세워서 장착이 돼요. 그래서 이쪽 면도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면도 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살짝 이 알루미늄 판이 휘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반대편 쪽에다가 그래픽 카드를 수직으로 장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봤을 때 장착을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런 케이블이 따로 필요해요. 이거는 좀 특수한 케이블인데 라이저 케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이쪽 부분, 그러니까 단자 부분이죠. 이거를 메인보드 쪽에다가 연결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쪽에 슬롯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케이스를 통과를 시켜서 반대편을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동그란 부분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나사를 장착을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 놓고 이 위에다가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게 돼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케이스 조립하면서 같이 보여드릴 건데, 일단 먼저 오늘 사용한 부품들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품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CPU가 좀 이상하죠? 이상한 게, 왜냐면은 이 13900K 이런 거를 이런 초미니 케이스 이런 데서 사용을 하면은 얼만큼이나 성능 저하가 일어날까, 이런 게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오늘은 특이하게 이 13900K를 넣어 볼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 이제 코어를 갖다가 풀로 쓰는 작업 말고는 게임 같은 데선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전 예상을 하는데, 한번 실제로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ASUS의 B760i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까서 보여드리면은, 저도 지금 이거 메인보드를 사놓고 나서 처음 열어보는 거거든요. 일단 이 안에 뭐 구성품 같은 거는 대충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보기가 귀찮아서 그냥 패스하고. 와, 근데 진짜 ITX 사이즈 메인보드를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게, 어떻게 이렇게 작은 사이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을까 제가 항상 놀래요. 그리고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미니 ITX 사이즈인데도 이 앞면에 M.2 슬롯 하나 있고, 그리고 뒷면에도 M.2 슬롯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쪽에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 이쪽에 M.2 슬롯 여기에 보이시죠? 그런데 이 메인보드가 엄청 작긴 작은데 이거를 케이스에다가 넣으면은 그래도 진짜 꽉 찰 거예요. 워낙 이 케이스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대도 돼요. 이거가 어떻게 들어갔을 때 모양이 잡힐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간략하게 봤을 때 초크 구성은 개수 자체는 11개 들어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CPU 쪽으로 전력 공급하는 게 11개 전부가 다 쓰이진 않을 거고 한 8개, 9개 정도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손바닥하고 비교를 해봐도 정말 작죠. 이런 거 작은 거를 보고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뭔가 만족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RTX 4060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쓸 건데 요게 요 작은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의 그래픽 카드 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거예요. 요게 실제로 사용하는 최대 사용 전력은 120에서 130W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요거 가격, 최근의 가격은 42만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살짝 까서 보여드리면은 와 진짜 다시 봐도 진짜 작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와 진짜 작죠 이거. 손바닥보다도 더 작아요 이거는. 기판 사이즈 자체도 뭐 한 뼘도 안 돼요 사실. 엄청 작고 그리고 전원, 보조 전원 공급은 8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카드까지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중요한 부품이 될 게 뭐냐면은 CPU 쿨러예요. CPU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900K인데 그거를 갖다가 사실상 이 작은 케이스 안에서는 충분하게 쿨링을 못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케이스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쿨러도 그렇게 큰 거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쿨러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제일 히트싱크 사이즈가 크고 팬 사이즈가 크고 뭐 히트 파이프 개수가 많은 거, 그거를 제가 정말 고르고 골라봤는데 결국에는 이 제품이었어요. 이게 저도 이번에 찾으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RSI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RSI가 보니까 다나와에서도 이제 제품이 올라와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다나와에 있는 제품은 아니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어요. 이게 로우 프로파일 쿨러인데 팬 사이즈는 제가 측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대략 이런 정도 사이즈의 쿨러들의 팬 사이즈가 일반적으로는 92mm 짜리인데 이거는 92mm보다 살짝 더 큰 걸로 제가 봤거든요. 좀 단촐하긴 해요. 이렇게 단품 하나 들어있는 게 거의 쿨러 구성품의 전부인데 이 밑면에는 이렇게 서멀 그리스, 서멀 패드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리스 같은 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도포가 돼 있고 그냥 CPU에다가 장착을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를 재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92mm라고 보기는 조금 그런데 92mm는 아닌 것 같고 95mm 정도? 진짜 거의 한 3mm 정도, 되게 작은, 거의 차이가 없이 조금 더 큰 정도? 정말 거의 차이가 없긴 하네요. 또 저는 사실 내심 한 97mm 정도 되지 않을까, 펜이 조금이라도 더 크지 않을까 해가지고 샀는데 한번 실제로 성능을 장착해서 봐야겠지만 92mm 사이즈랑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게 약간 조금 당황스럽긴 해요. 원래는 그거보다 큰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뭐 히트 파이프 자체는 이렇게 5개가 잘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5개가 들어가 있죠. 보통 동급에서는 4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히트싱크 두께는 대략적으로 한 2.3mm 정도? 그 베이스를 제외하고 요 CPU랑 맞닿는 베이스 쪽 있잖아요. 요 베이스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요 히트싱크의 핀 부분만 계측을 해보니까 대략 한 2.23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쿨러가 13900K를 충분하게 쿨링 시켜주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사이즈예요. 그런데 이런 사이즈에서 얼마나 이제 성능 저하가 많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쿨러까지 알려드렸고, 그리고 구성품이 하나 더 있는데 아무래도 이 케이스 사이즈가 사이즈다 보니까 이 케이스 내부에 엄청 뜨거운 공기가 많이 찰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상단의 배기용으로 녹투아 92mm 팬을 장착을 할 거예요. 이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위쪽에만 뚫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위쪽만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고 이 뒷면에는 이쪽은 그래픽카드, 이쪽은 메인보드 해가지고 구멍이 없이 딱 막혀져 있을 거거든요. 이쪽 밑에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고
그래가지고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상단에 밖에 없어서 이 상단 쪽 안쪽에다가 이제 녹타 팬을 이쪽에다 장착을 해서 이쪽으로 열기를 빼낼 수 있게 그렇게 장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절대로 이 i9의 그런 충분한 쿨링이 되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조립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모든 조립의 첫 번째 순서는 CPU 장착부터겠죠. 그래서 CPU 장착을 좀 먼저 해볼게요. 진짜 요거 CPU 패키징은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인텔이 잘 해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로 쿨러를 장착해 줄게요. 요거는 이제 뒷면에다가 요 가이드를 붙여준 다음에 장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하기 전에 CPU 쿨러를 장착하기 전에 이거 SSD부터 장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딱 보니까 CPU 쿨러를 장착하게 되면은 SSD 장착할 공간이 또 안 나오네요. 저도 지금 이거 조립하는 게 이 영상 찍으면서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제가 미리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감을 익혀두지를 않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막 이렇게 시행착오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와 근데 또 이거 제가 원래 쓰려고 했었던 SSD랑 메인보드랑 간섭이 있어요. 와 이러면은 다른 걸로 좀 바꿔야겠네 또. 원래는 제가 자주 쓰는 요 삼성전자의 980 프로 히트싱크 달린 요 SSD를 갖다가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간섭이 일어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착까지는 되는데 이렇게 장착이 됐죠? 근데 이걸 내릴 수가 없어요. 요 부분 안쪽에 히트싱크끼리 맞닿아가지고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힘드네 또. 그래서 급한 대로 지금 요거 키옥시아의 SSD인데 사실 이름은 잘 몰라요. 어떤 모델명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모르는데 급하게 이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행히 잘 들어가요. 요거는 이렇게 그냥 SSD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요. 그리고 다시 CPU 쿨러를 장착을 할 건데 요게 진짜 각이 잘 안 나오네. 이쪽으로는 확실히 힘들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도 장착을 같이 해줄게요. 와 진짜 메모리 간격 딱 들어맞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메인보드 조립은 끝냈어요. 그래서 끝내놓고 보니까 나름 괜찮아요. 이렇게 뭔가 꽉 들어찬 느낌 이런 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 되게 빈틈이 없이 완전 꽉 들어찬 느낌.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케이스 안에다가 넣어야겠죠. 그래서 조립되어 있는 메인보드를 이제 거꾸로 잡고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보드를 넣게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해서 넣을 거예요. 거꾸로 해서 이렇게 장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메인보드는 뭐 그냥 나사만 돌리면 되긴 하니까 적당하게 자리 잡고 장착을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파워 서플라이를 먼저 장착하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일단 해볼게요. 와, 이 파워 서플라이 넣는 게 제일 문제이긴 하다. 와, 이거 선 정리가 너무 진짜 극악이다, 극악.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잘못하다가 손 다칠 것 같아서 장갑을 끼고 할게요. 손을 100% 다칠 것 같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워 서플라이 전원선을 갖다가 거의 구겨 넣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구겨 넣고 있는데도 잘 안 들어가요. 와, 이거 다 어떻게 넣어야 될지를 모르겠네. 와, 그래가지고 이 메인보드 쪽 조립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이 안쪽으로 라이저 카드를 넣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돼요. 이거를 살짝 구부려 줘야겠다. 그리고 이 라이저 카드도 한 4만원 정도 했거든요. 4만원 정도 한 것 중에서 라이저 카드
또 PCI 익스프레스 버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4.0 거를 제가 산 거라 가지고 이렇게 4만 원 정도 했는데, 이제 3.0 버전 거는 뭐 한 만 원? 만 원 정도, 제일 싼 거는 만 원도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여기를 윗부분에서 이렇게 라이저 카드가 통과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 단자 있죠? 슬롯 단자를 갖다가 이 메인보드의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다가 이제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메인보드 쪽에서는 이렇게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다가 케이블을 끼우고 이렇게 이 슬롯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슬롯을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시킬 거예요. 딱 고정을 시키고 여기다가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하는 거죠. 오, 근데 뭔가 나름 꽤 괜찮게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요? 이게 SSF가, 스몰 폼팩터 PC가 만들 때도 약간 레고 조립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도 뭔가 조립하는 느낌이 좋아서 하는 맛이 있는데, 그런데 얘는 그게 조금 더 만족감이 커요. 오, 잘 되고 있어.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파워 버튼을 갖다가 연결을 안 했네. 아, 미쳐버리네. 야, 이것도 어떻게 빼냐. 와, 진짜 끼기 어려운 위치에 또 있다. 아, 이거를 껴야 되는데 메인보드에다가. 와, 꽂았다. 이제 여기 위에다가 그래픽카드만 장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그냥 끼우면 되는데, 잘 들어가라 제발. 나이스. 와, 그래서 이렇게 왼쪽 면 오른쪽 면 그래픽카드랑 메인보드 이렇게 장착까지는 다 완료가 됐고, 상단에 이제 배기펜, 아까 전에 녹투아 펜 하나 단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달아주면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녹투아 펜도 로우 프로파일 제품으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것만 달면은 끝날 것 같네요. 아, 길이가 안 되네 또. 녹투아 쿨러 선이 이 길이가 너무 짧아요. 그런데 연장선이 있죠. 아니, 이렇게 작은 스몰 폼팩터 안에다가 연장선까지 달아야 되면 이것이, 와, 이 안에다가 연장선을 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 이렇게 끼우고, 그럼 이렇게 연장이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립을 완성을 했습니다. 와, 진짜 힘들었다. 위쪽에도 녹투아 펜 제대로 장착이 됐죠. 아, 참고로 펜은 장착할 때 나사 2개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완료했는데요. 정말 일반적인 컴퓨터 사이즈랑 비교를 하면은 크기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죠. 요거는 책상 위에 올려두고 쓰기에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고 마감이 또 생각보다 좋아서 사실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지금까지 샀었던 제가 다른 중국산 케이스들, 그런 것도 많이 샀었는데, 그런 스몰 폼팩터 케이스들은 솔직히 마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 좋지 않은 수준이라고 하면 너무 좀 순화해서 말한 거고, 솔직히 말하면 그지 같은 수준이었는데, 요거는 수준 자체가 다른 제품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격도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옆판도 아까 전에 떼놓은 거 다시 장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성능이 어떻게 나올지 간단하게 테스트도 해볼게요. 아, 혹시 했는데 결국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테스트를 해보면서 제가 너무 무리를 했다는 걸 알았는데요. 13900K는 이 케이스랑 쿨러가 품기에는 너무 뜨거운 CPU였던 것 같아요. 지금 모니터를 보시면은 계속 발열 때문에 재부팅을 하고 있어가지고 CPU를 13400F로 바꿔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얘네들은 제가 자주 쓰던 부품들이라서 이런 들어간 부품들이 불량인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시 수냉 쿨러로도 힘든 CPU를 이런 코딱지만한 쿨러로 시키기는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바꿔달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시네벤치부터 돌려봤는데요. 이번에 시네벤치 2024 버전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돌려봤는데 23 버전이랑 약간 다르긴 합니다. 아무튼 10분 연속으로 멀티코어를 테스트했을 때 13400F의 최고 온도는 대략 한 85도 정도까지도 올라가는데요. 근데 제 생각보다는 발열로 인한 스로틀이 적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i5 정도까지는 이 정도 쿨링으로도 버텨주는 것 같은데요. 오픈 케이스에서 측정한 값이랑 이렇게 양쪽을 비교를 해봤는데 점수 차이가 한 2% 정도?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나름 쿨링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당연히 오픈 케이스에서 측정한 거랑 대비해서 온도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긴 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음도 어마무시하긴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게임은 제가 간단하게 포르자 호라이즌으로 측정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제가 포르자 호라이즌 핫휠 DLC를 새로 샀거든요. 포르자 5는 제가 거의 끝판까지 다 해놔가지고 약간 질려서 손 놓고 있었는데, 이 DLC 자체도 사실 출시한 지는 좀 됐지만 요번에 새로 사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개꿀잼이에요. 트랙 모양이 막 360도 돌아가는 구간도 있고 별의별 게 막 다 있는데, 포르자가 갑자기 한 90% 정도 아케이드 레이싱이 되더라고요. 진짜 재밌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벤치마크 구간 측정을 했을 때는 보면은 오픈 케이스랑 오늘 조립한 미니 케이스 간의 성능 차이가 아예 없었고요. 똑같이 그래픽카드 로드가 잘 됐습니다.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다면은 CPU 온도는 양쪽 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그래픽카드는 풀로드 온도 차이가 뭐 한 3도 정도? 그래서 역시 제조 공정바를 잘 받고 있는 RTX 4060이었고요. 13400F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몰 폼팩터 케이스로 미니 컴퓨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스몰 폼팩터는 일단 부품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높기 때문에 가성비랑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이 케이스는 저렴한 편이에요. 다른 SSF 케이스들 대부분이 다 뭐 10만원 그냥 넘고 30만원이나 막 40만원씩 하는 그런 제품들도 많아가지고 케이스에다가 그 돈까지 쓰는 건 솔직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마감도 괜찮고 디자인도 깔끔한 편인데 가격도 그나마 한 6만원 후반 아니면 7만원 초반 이 정도라서 그래도 한 번 정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라이저 케이블이 강제되긴 하니까 실제로는 10만원이 살짝 넘는다고 봐야 되긴 돼요. 실제로 쓰실 분들은 코어 i5 13400이나 뭐 라이젠 5 7500F 같이 발열이 적은 CPU를 넣으면 성능 하락도 거의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난 그래도 가성비가 좋다.